오늘 계사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사일주 계사일주 계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뜻하는 거예요. 간목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계수는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주관하고 지혜, 생물의 살아있는 생물의 성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수는 간목처럼 활동적이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앞으로 나대지 않고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계사일주 그러면 갑자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의 마무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첫 번째에서는 생각으로 하는 거, 두 번째에서는 직접 부딪혀 보는 거, 세 번째에서는 이제 부딪혀 본 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천간의 운행에서 계사일주인데요. 일단 갑자국에서의 계수는 유금을 만나서 세상이 필요하러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머리로 깨쳤다면, 갑술국의 계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것을 지식적인 부분에서 체험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신국의 계수는 사화를 만나서 이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도 잘 만들 수도 있고 배우기도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이 필요로 한 것을 챙겨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해주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주가 계사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사화는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단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낮에 움직이는 뱀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아직 뭔가 보여지진 않지만, 실체가 보여지진 않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아지랑이 같은 뭔가를 느끼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표현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갑자국의 사화는 기토를 만나서, 기토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식이나 정보를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갑술국의 사화는 신금을 만나서 지난날의 행동에서, 그러니까 갑자국에서 했던 행동들에서 나한테 불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고 필요한 건 무엇이었는지를 잘 분석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신국의 이 사화는 계수를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살아왔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로 한 지혜를 어느 정도 갖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덮고 장점은 부각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계수가 비나 눈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눈은 단점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비는 뭔가 사람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사 그러면 봄철에 내리는 비와 같아서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또는 지쳐 있을 때 계사일주가 옆에 있으면 야 힘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야 힘내가 아니라 뭐 적절한 금융치료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너 이러이러하니까 힘내, 너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계사일주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상징하는 계수와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사화가 만났으니까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일주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지를 아는 그런 일주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상에 세 번째로 등장한 계수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될 규칙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는 거고요. 상대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계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일지에 정제를 뒀습니다. 정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다 친절한, 누구에게나 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살주가 혹시 주변에 있는데 지나치게 친절하다, 또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얼른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구나,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 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나 귀찮게 하지만 나 할 일 있어, 이 얘기를 친절함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살주가 너무 잘해준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있구나, 나는 그러면 다른 할 일을 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배우자 운에 있어서의 일지의 정제 그랬는데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일지의 정제라고 하는 배우자의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사중에 경금도 있고 무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제극인을 하잖아요, 이 암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거고요. 재생관 하면서 나한테 뒷바라지를 잘해주기는 하지만 불편하게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거리 유지, 그리고 적절한 예의, 이런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개사일주 남자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도 정제이기 때문에 계산적인 면이 있어서 손해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잘해주고 여자에게 예의를 지켜주긴 하겠으나 자기가 손해나는 짓은 하지 않아요 하는 거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일지사화가 사중에 무토를 뒀잖아요. 그러면 암장된 무토, 부모 품에 있는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인성격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들을 조금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래도 좋은 것은 뭐냐면 무토가 사화의 생을 받고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을 게 있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남자의 집안이 좀 살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단점은 개수가 무토랑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극인을 당했을 때, 즉 내 마음이 외롭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살주 배우자를 둔 사람들은 내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말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고, 적절한 거리 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지에 암합을 두고 있는, 일지에 관이랑 암합을 했다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대외적인 활동면에 있어서 관이라고 하는 타인의 간판, 자격, 이름 등을 빌려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내 간판, 이름, 자격,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한다거나,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그런 형태의 일을, 생활 패턴을 보여준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개살주 바람이 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걸로 개살주 마무리했는데요. 타이핑을 하나도 안 했네. 타이핑 없어도 되죠? 타이핑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